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한나. 남편과 6살이 된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이고 초밥집에서 일하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 밖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게으르고 돈 개념이 취약한 사람이라 내가 속을 많이 썩는 편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집안일, 육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타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며 집안일과 육아를 나 혼자 떠맡다시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집에서는 나한테 완전 가부장적, 이기적인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듬직한 장남인 척 연기하는 게 특기이다.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최고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가끔씩 시댁에 가서 마마보이에 여전히 아들을 애취급하는 두 모자를 보고 있으면 나뿐 아니라 딸아이까지 현타가 온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에는 나한테 잘해주셨지만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놓고 시어머니 갑질을 한다. 불쑥불쑥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는 청소는 구석구석이 기본인 거 모르니? 꼬투리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고 초밥을 배달시켜서 남편, 딸과 셋이서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 내 몫의 초밥이 보이지 않길래 순간 어찌해야 하나 멀뚱히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초밥집에서 일하니까 이런 건 맨날 먹지? 그래서 우리 것만 시켰어 라고 말했다. 내가 먹을 게 없는 걸 알고 딸아이가 자기 것을 덜어서 나한테 줬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먹을 걸 왜 엄마한테 줘? 라면서 딸아이 초밥을 뺏어갔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어머니는 청소가 어쩌고 애 교육이 어쩌고 장시간 설교를 시작했다. 피곤한데 배까지 고팠던 터라 장시간의 설교가 끝나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당신이 굼뜬 건 팩트지. 잘 새겨듣고 엄마 좀 본받아. 얄미울 정도로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나를 보호해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너처럼 칠칠 맞은 애가 밖에 나가서 일은 제대로 하는지 정말 걱정된다 라고 잔소리를.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안 봐도 뻔하지. 남의 일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라고 나를 무시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따지자 시어머니가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네가 일하는 초밥집에 가서 다 같이 밥 먹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봐야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분명하게 싫다고 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이 감히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라고 발끈했다.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나의 직장인 초밥집에 들어가자 주방장님이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다. 오늘 예약이 많은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대. 아직 오려면 멀었으니까 편하게 앉아있어 라면서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장님께 변변치 못한 며느리를 맡겨놓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애가 덜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자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으셨다. 자리에 앉자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고급 초밥 3인분과 오이 초밥을 주문했다. 딸아이는 아직 1인분을 혼자서 다 못 먹기 때문에 3인분 시켜서 어른들이 조금씩 덜어주면 되겠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문한 초밥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본인 그리고 딸아이 앞에 고급 초밥을 가져다 놓더니 내 앞에는 오이 초밥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응?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는 오이면 충분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이 혼자서 빵 터졌다. 하긴 당신처럼 문제 많은 여자한테는 오이 초밥도 감지덕지지야 라고 남편이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한 순간 주방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후 주방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동안 통화를 하셨다. 주방장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도 궁금했지만 남편의 선을 넘은 행동에
인내심이 폭발하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본 시어머니가 너 뭐 불만 있니? 아, 그걸로 부족하다 그거지? 여기요. 오이초밥 3인분 더 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이 더 크게 웃었다. 딸아이가 엄마를 괴롭히는 두 사람한테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는데도 시어머니는 그거 고급 초밥이야. 꼭 너 혼자 다 먹어. 엄마 주면 안 된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딸아이는 더 먹기 싫어했고 한 점도 입에 넣지 않았다. 나는 속 깊은 딸아이가 안쓰러워서 이거 주방장님이 정성껏 만드신 거야. 그럼 맛있게 먹는 게 예의겠지? 엄마는 오이초밥도 완전 좋아해. 라고 말하고 내 몫으로 나온 오이초밥을 맛있게 다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자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취재를 시작하고 있었다. 촬영이 일찍 시작됐나 보다 하고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계산을 마치자 주방장님이 다가와서 방송 어떻게 나가는지 꼭 봐 라고 하더니 빙긋 웃어 보이셨다. 일주일 후 우리 초밥집이 방송을 타는 날이라 텔레비전 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본방사수 대기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방송 시작. 주방장님이 초밥을 만드는 장면이 나가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들끼리 빵 터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어내며 벌떡 일어나서는 저거 뭐야? 누가 장난쳤어? 라고 비명을 질렀다.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 그때 아빠로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의 전화가. 역시나 아빠도 방송을 보고 있다가 저게 다 사실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당장 남편 좀 바꿔보라고 하셨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의 천둥벼락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당장 내 딸하고 이혼해! 라고 호통치자 남편은 장인어른 이혼이라뇨. 그냥 장난이 좀 심했던 건데 진정하시고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빠는 시끄러!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내 손녀 절대 못 맡겨! 라고 하더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날아갈 것 같았다. 딸아이와 같이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진짜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농담이었잖아 라면서 나를 달래려고 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나갈 준비를 마치자 아빠가 딱 도착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등장. 우리 아빠를 보더니 아이고 새돈, 여긴 어떡해. 설마 그 방송 보신 거는? 하고 말꼬리를 내리더니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빠가 남의 귀한 딸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닥치고 이혼입니다! 라고 노발대발하자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니요? 아우 이 일을 어째? 라고 탄식을 하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갑질이 화제가 됐다는데 SNS에서 뿔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방송이 SNS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세상이라 갑질 심호, 남편 개황당, 대략 이런 느낌으로 누리꾼들은 댓글로 혼쭐을 단단히 내고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손절당했고 심지어 남편 외가댁에서도 2번 다시 오지 마라 라고 절연을 당했다고 한다. 그 지경이 돼서야 시어머니는 내가 평소에 농담이 좀 심했지. 네가 인터넷엔 평소에 사이좋은 고부간이라고 해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강요 같은 부탁을. 그동안 갑질에 시달려온 건 팩트라서요. 그런 해명은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워낙 거짓말을 못해서 라고 거절했다. 옆에서 있던 아빠의 화만 더 돋우는 효과만 냈을 뿐 나와 딸아이는 슈퍼히어로 아빠 덕분에 평온한 친정에 도착. 남편과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자 스트레스 자체가 사라졌고 머리가 가벼워진 나는 어렵지 않게 이혼을 결심했다. 부모님도 이혼에 찬성하셨고 딸아이 육아 문제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자 남편은 울면서 친정으로 쫓아왔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이제부터는 한나를 최고로 받들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 남편을 야멸차게 돌려보내고 무사히 이혼이 성립. 나는 싱글마더가 됐다. 방송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송 효과 덕에 얼굴이 널리 알려져서 한동안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다. 공무원 신분인 남편은 다른 동료들한테 최악의 남편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지 살이 10kg나 빠졌다나 뭐래나.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고 회복 불가능 상태. 혼자서 외로웠는지 공원에 가서 어린애들한테 말을 걸고 다니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한테서 양육비로 받은 돈과 초밥집에서 받은 월급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딸아이는 내가 괴롭힘, 무시 등을 당하는 걸 그동안 봐와서 그런지 이혼 후 아빠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오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나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꽃길만 걸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